부부는 가족의 중심축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성격과 성향, 가치관 그리고 주변 환경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부부 관계의 건강함은 단순한 애정의 유무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부부는 결혼 후 다양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갈등은 점점 심화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특히 질병, 실직, 재정 문제와 같은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는 부부 사이에 큰 긴장과 압력을 불러온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강한 부부는 문제 해결 방법과 자원을 통해 갈등을 이겨내고 관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반면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부는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 있다. 결혼 초기, 많은 부부가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다. 예를 들어 A 부인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며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외향적인 A 부인은 주말마다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어 했지만 내향적인 남편은 집에서 쉬기를 선호했다. 이러한 성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는 서로가 상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점점 더 많은 다툼을 겪게 된다. 심리학자 융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향형이나 내향형 등 특정 성격적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한다. 이러한 차이를 부부가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행동이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등의 성격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형 배우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공감을 원하지만 사고형 배우자는 논리적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로 인해 서로의 접근법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마다 중시하는 욕구가 다르다는 것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글래서는 인간은 사랑, 소속감, 성취, 자유 등 다양한 욕구를 지니며 각자의 욕구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애 시기에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 각자의 본래 욕구가 표면화된다. 예를 들어 B 부인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아 실현을 위해 문화센터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반면 남편은 가족의 소속감을 중시하며 부인의 변화에 불만을 느꼈고 결국 갈등이 잦아져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C 부인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남편은 외동아들로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 부인의 입장보다는 부모의 요구를 더 우선시했다.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부인을 고립시켰고 남편은 이를 방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으며 관계의 균열은 깊어졌다. 부부는 각자의 원가족으로부터 배운 생활 방식과 갈등 해결 방식을 관계에 적용한다. 건강한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문제를 덮어두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패턴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심리적 건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부는 타협과 이해를 통해 각자의 욕구를 조율해야 한다. 부모의 심각한 갈등, 편애, 학대, 고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은 자녀에게 심리적 결핍감을 남기게 된다. 어린 시절에 생긴 결핍감은 쉽게 채워지지 않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결핍을 메우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익힌 생존 방식에 갇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핍은 자녀가 성장해도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얽매이게 만들며 성숙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D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D씨는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오빠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을 정도였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9살 연상의 남편과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맞이한 시집의 상황은 더 힘들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고 이혼한 시누이와 시동생들까지 한 집에 살았다. D씨는 하루하루를 중노동으로 보내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시집살이를 견뎠다.
시간은 3대째 종교적 신념을 중요시하는 가정이었고 D씨는 믿음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며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 부부의 생활은 신앙 중심이었으며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 안수 기도 등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어느 날 D씨가 지도자의 역할에서 배제되자 남편이 외모가 괜찮은 이혼 여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 의부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부부의 문제는 복합적이었다. D씨의 열등감과 소통 부족, 시가와의 갈등은 물론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건강한 신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실 도피나 열등감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다. 성관계가 부부 관계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D씨와 남편은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대신 신앙에 의지했고 결국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불륜이심으로 비화되었다. D씨는 정신적 혼란을 겪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신앙이나 다른 방법으로 덮어두려 할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은 여성의 권리를 남성이나 시가에 의해 종속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관행이 부부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야 한다. 차이점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 외에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 역시 변화할 수 있다. 부부싸움의 이면, 자존감의 문제.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흔히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무관심 등이 꼽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존감의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와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갈등이 심각한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를 과장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자기 존중감과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다. 이 두 요소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실패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부부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존감은 주로 어린 시절 부모, 교사,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는 자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한다. 반대로 비난과 무시를 당하며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방어하려 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과도한 경쟁심과 인정 욕구를 보인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상대방의 작은 비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하고 벽을 세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점차 단절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얻으려 하며 이를 위해 과장된 자랑이나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이들은 비난을 통해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 한다.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피로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배우자는 지나치게 비굴하거나 반대로 비위를 맞추며 상대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반복되며 관계의 불균형은 심화된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이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배우자는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며 갈등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 관계를 안정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은 자존감을 키우는 기초가 된다. 또한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없이 자존감이 흔들리지만 기본적인 자존감의 수위가 유지되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존감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성장하는 노력이 쌓이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 자존감의 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정의 안정과 평화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 관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서로의 성격과 욕구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각자의 성장 배경과 심리적 패턴, 자존감의 수준은 갈등의 형태와 해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갈등이 생길 때 서로를 존중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다. 부부 관계에서 자존감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각자의 성장과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부부는 더 나은 이해와 연대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